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제로콜라, 무설탕 음료수, 다이어트 과자, 이런 걸로 바꿔서 드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칼로리도 적고 혈당도 안 올리니까 당연히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좀 이상한 느낌 드신 분 계실 거예요. 뭔가 기억이 깜빡깜빡한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혹시,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마시는 그 한 캔, 그 한 스푼이 우리 뇌를 조금씩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감미료가 문제가 되는지, 누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맛은 줄이고 머리는 가볍게, 그리고 생활은 훨씬 더 똑똑하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단맛이 든 것들을 몇 번이나 드셨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트 한 컵. 어, 이거 달콤하네. 점심 먹고 나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주문할 때 설탕 시럽 넣어 드릴까요? 아니요. 대신 제로 시럽으로 해주세요. 오후에 좀 피곤하니까 에너지 드링크 한 캔. 제로 칼로리라고 써 있으니까 괜찮겠지? 저녁에 TV 보면서 무설탕 과자 한 봉지. 라벨에 당분 0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심이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되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맛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선생님, 전 설탕 안 먹어요. 다 인공 감미료로 바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시죠. 라벨에 칼로리 제로, 무설탕, 당분 없음 이런 글자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칼로리 걱정도 덜고 혈당도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설탕을 아예 끊는 대신에 인공 감미료로 바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선택이 정말로 우리 몸에, 특히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길게 봤을 때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됐어요. 어디서 나온 연구냐면 브라질에서 성인 1만 2,700여 명을 무려 8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1만 2천 명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8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뭘 했냐면 참여자들이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7가지 인공 감미료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계속 체크했어요. 어떤 감미료들이냐면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그리고 타가토스. 이 7가지였어요. 혹시 이름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제로 음료, 무설탕 과자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연구팀은 뭘 했냐면 시작할 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참여자들의 뇌 기능을 자세히 측정했어요. 기억력은 어떤지, 말이 얼마나 유창하게 나오는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인공감미료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과 가장 적게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많이 먹은 그룹의 뇌 기능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냐면 무려 62%나 더 빠르게 떨어졌어요. 62%요? 이걸 뇌 나이로 환산해 보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 더 빨리 늙는 효과라고 나왔어요. 1년 6개월이면 생각보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 게 아니라 특정 그룹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면 첫 번째는 60세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때문에 인공감미료를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에게서 뇌기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건데 오히려 뇌 건강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7가지 감미료 중에서 타가토스라는 건 유의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6가지는 문제가 됐는데 타가토스만은 괜찮았다는 거죠.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경과학 저널인 뉴롤로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미국 신경과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고요. 여러 의학 전문 매체들이 이 내용을 다뤘어요. 물론 이게 인과관계를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걸 꽤 신뢰할 만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어, 이 연구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설마 인공감미료가 정말로 뇌에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한계점들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건 관찰 연구예요. 그러니까 얼을 먹으면 비가 된다는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비가 더 많이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식이조사는 자기가 스스로 보고한 거예요. 저 어제 이거 먹었어요. 저거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억차고나 오차가 좀 섞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인공감미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보통 가공식품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감미료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식습관의 문제인지 이걸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연구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표본이 정말 커요. 1만 2천 명이면 웬만한 약물 임상 시험보다도 큰 규모예요. 두 번째, 추적 기간이 길어요. 8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운동, 흡연, 음주. 이런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도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처음 나온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신호들이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중년 이후 세대에게는 지금부터의 습관이 몇 년 뒤에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감미료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연구에서 연관성이 보고된 건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이렇게 6가지였어요. 혹시 이 이름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제품들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제로콜라에는 아스파탐이 들어있고, 무설탕 껌에는 자일리톨이 들어있고, 다이어트 과자에는 에리스리톨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6가지가 다 똑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연구에서는 이 6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 속하는 감미료들을 전체적으로 조심하자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타가토스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타가토스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연구 방법이나 대상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이거예요. 첫 번째, 제품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앞면에 제로, 무설탕 이런 글자만 보지 마시고
뒤쪽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두 번째, 어떤 감미료든 간에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 감미료는 안전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가 아니라 단맛 자체를 줄여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세 번째, 한 번에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대체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단맛이 당길 때 참아야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힘들어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또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 같은 것들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씩 제로 음료 마신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단맛을 찾던 걸 2번으로 줄이고 2번을 1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공감미료가 칼로리도 없고 혈당도 안 올리는데 왜 뇌에는 영향을 줄까요? 아직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혈관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에리스리톨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뇌혈관 세포에 에리스리톨을 처리했더니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물질들의 생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혈관이 뇌를 먹여 살리잖아요. 뇌는 우리 몸에서 혈류량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거든요.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기억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뇌 네트워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수준의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설명해 주죠. 두 번째 가능성은 뇌가 단맛을 감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는 단맛을 느끼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죠. 그런데 인공감미료는 단맛은 주지만 실제 에너지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 뇌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어, 단맛은 느껴지는데 에너지는 안 들어오네? 뭔가 이상한데?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 뇌의 정상적인 신호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우리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흔히 장-의 축이라고 하는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건 아직 가설 단계예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공감미료가 칼로리만 없을 뿐 완전히 무해한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한 가지 작은 변화도 여러 경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정말 고민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고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선택하신 건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인공감미료를 당장 완전히 끊으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단맛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음료는 제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애초에 단맛이 필요 없는 식사를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라벨을 꼼꼼히 보시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의 섭취 빈도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하루 3번 드시던 걸 2번으로,
두 번을 한 번으로. 세 번째, 식후 음료를 바꿔보세요. 달달한 음료 대신에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 위주로 바꾸시고, 간식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로 선택하세요. 네 번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식습관을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보다 더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당 관리는 단맛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트에 가서 어떻게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품을 들고 라벨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거나 어떤 성분이 뭔지 모르겠다거나. 네,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앞면은 무시하세요. 제로 칼로리, 무설탕, 당분 없음. 이런 홍보 문구들은 그냥 마케팅이에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뒷면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뒤쪽으로 돌려서 원재료명부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들이 있어요.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이런 이름들이 보이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원재료명은 들어간 양이 많은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으면 그 제품에서 단맛의 주역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단계. 영양성분표도 같이 보세요. 당류는 0인데 당알코올이 높게 나와 있으면 그 제품은 인공감미료로 강하게 단맛을 낸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하루 전체에서 이런 제품을 몇 번이나 먹는지 세어보세요. 아침에 요거트 한 번, 점심 후 음료 한 번, 저녁에 간식 한 번. 이렇게 세 번이면 이미 충분히 많은 거예요. 목표는 이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고요? 처음에는 세 번을 두 번으로, 두 번을 한 번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 성분이 단순한 걸 선택하세요. 원재료명이 길고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를 산다면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집에서 과일을 넣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단맛이 들어간 요거트보다는 말이에요. 음료를 산다면 무가당 탄산수를 사서 레몬이나 라임을 짜서 넣는 거예요. 제로 음료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대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집에 준비해 두는 거예요. 물, 무가당 차,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단맛이 당길 때 참아야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힘들어요. 대신 건강한 대체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바꾸려고 하면 주변에서 유혹이 많아요.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공감미료가 나쁘다면 설탕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탕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분명히 해로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생기고, 치아에도 안 좋고, 그래서 설탕을 버리고 인공감미료로 바꾸는 선택이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단맛을 다른 단맛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을 낮추자.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단맛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았어요. 꿀이나 과일,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끔씩만 맛볼 수 있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단맛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단맛 자체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자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즐기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단맛이 우리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세대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요. 이번 연구에서는 60세 미만에서 영향이 뚜렷했다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60대, 70대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보통 약을 몇 가지씩 드시죠?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여기에 단맛이 많은 가공식품과 제로, 음료가 더해지면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첫 번째, 식사가 단조로워져요. 단맛에 의존하다 보면 다른 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두 번째, 물 섭취가 줄어들어요.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물이 밍밍하게 느껴져서 잘 안 마시게 돼요. 세 번째, 야식이 늘어나요. 인공감미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 뭔가 더 찾게 돼요. 네 번째, 운동할 의욕이 떨어져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에너지가 불안정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인지 건강을 지키는 요소들은 뭘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 두 번째, 적절한 운동.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사. 네 번째, 사회적 활동. 여기에 단맛 절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왜냐하면 단맛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운동할 에너지도 생기고 식사의 맛도 더 잘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머리가 더 맑아지거든요.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 1. 제로음료 하루 한 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괜찮다, 나쁘다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건 하루 전체에서 단맛이 몇 번 등장했느냐예요. 만약에 제로음료 한 캔을 마셨다면 그날은 과자나 디저트를 건너뛰세요. 그리고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주 3회 정도로 줄여보세요. 질문 2. 스테비아나 로우원과 같은 천연 감미료는 안전한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어떤 감미료든 대체제를 찾기보다는 단맛 자체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질문 3. 과일도 달잖아요. 과일도 문제가 되나요? 과일은 좀 달라요. 과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흡수 속도도 더 완만하고 포만감도 줘요. 하지만 과일 주스는 다른 이야기예요. 섬유질이 빠져서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고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면 적당해요. 질문 4. 기억력에 좋은 영양제는 없을까요?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영양제가 생활 습관을 이기지는 못해요. 걷기 30분, 근력 운동 20분, 햇볕 쬐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 네 가지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영양제는 이런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질문 5. 가족들이 계속 달달한 걸 먹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혼자서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들려주시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거나 만약에 가족들이 바로 동참하기 어렵다면 일단 본인 것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요즘 건강해 보이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강요하지 마시고 본인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바꾸는 것. 단기적으로는 칼로리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뇌 건강에는 경고 신호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이 연구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8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예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봐야 해요. 세 번째, 인공감미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이 62%더 빨리 떨어졌어요. 뇌 나이로 환산하면 1년 6개월 정도 더 빨리 늙는 효과예요. 네 번째, 특히 60세 미만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다섯 번째, 모든 인공감미료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여섯 번째, 해답은 단순해요. 단맛을 다른 단맛으로 바꾸지 말고 단맛 자체의 빈도를 줄이자는 거예요. 일곱 번째, 라벨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물, 차, 플레인 요거트, 통과일 같은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돌아가세요. 여덟 번째, 수면, 운동, 사회활동과 함께 어우러져야 뇌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함께 해보실까요? 첫째 주 하루 한 번만 단맛 허용. 둘째 주 격일로 허용. 셋째 주 주 3회만 허용. 넷째 주 주말에만 허용.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잠이 더 깊어지고, 오후에 멍해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입맛이 훨씬 맑아져요. 달달한 게 당길 때는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세요. 10분 뒤에도 여전히 당기면 그때 조금만 드세요. 대부분은 물만 마셔도 그 욕구가 사라져요. 오늘 우리는 왜 제로, 무설탕 제품이 늘어났는데도 뇌 건강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연구는 관찰 연구지만 표본과 기간이 충분히 크고 길었어요. 문제로 지목된 감미료들이 있고 특히 당뇨와 중년층에서 신호가 강했어요. 하지만 해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맛을 다른 단맛으로 바꾸지 말고 단맛 자체의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라벨을 읽고 물과 차,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사회적 활동을 함께해야 뇌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